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글로벌 3대 초강대국들이 전부 곤경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시장이 주도하는 달러화 퇴출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중국은 안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거의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에는 스스로를 소련 시민이라고 주장하는 15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가 미국의 장기 신용 등급을 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등급 강등이 미국 정부의 차입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훨씬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도하는 달러화 퇴출입니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피치의 하향 조정을 무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신용등급의 요점은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연준이 항상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 국채 매입에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미국 달러로 구입하는 모든 채권에 적용됩니다. 채권 발행자의 신용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달러를 가지고 매트리스 아래 넣는 경우에도 동일한 위험이 적용됩니다. 그 위험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매일 귀하가 보유한 달러는 구매력을 잃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은 채무 불이행, 디폴트와 같은 것입니다. 정부가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서 인쇄기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국채 만기가 되면 여전히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구매력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돌려받은 달러는 많은 물건을 사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정직한 등급은 AA 플러스가 아니라 투자 부적격 정크 등급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크 등급의 미국채를 사는 것입니다. 미국채를 사면 손실을 보장받습니다. 오늘 수익률이 4%를 조금 넘는 30년 만기 국채를 매수하고 만기가 끝날 때 손익분기점을 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당신의 모든 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달러는 당신이 그것을 빌려줬을 때 그들이 가졌던 가치에 근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채권으로 잃을 것이 보장된다면 등급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AA 플러스가 아니라 정크 등급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이 미국 국채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돈을 인쇄해야 한다는 사실이 국채를 사지 않는 이유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30년 후 달러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4% 국채 이자가 그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실을 충당하고 또 긍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까요? 결론은 등급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미국 국채는 쓰레기입니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모든 달러 표시 국채에서 벗어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준이 달러화를 무한정 찍어내고 있어도 미 국채를 사는 이유는 단지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8월 22일부터 24일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브릭스 플러스 정상회담에서 근본이제 통화를 발표할 예정이고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근본이 루블화와 위안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도하는 달러화 퇴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왼쪽 차트에서 보듯이 중국의 2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1998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 왼쪽 차트에서 윗부분 짙은색 부분은 중국 안으로 들어가는 외국인 직접 투자이고 밑에 옅은색 부분은 중국 밖으로 빠져나가는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지금 중국 안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가 증가하고 중국의 GDP가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높은 청년 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은 세인트루이스 연준이 발표한 2019년 러시아의 총 요소 생산성 데이터입니다. 러시아의 총 요소 생산성은 1998년 푸틴이 집권한 이래 꾸준하게 우상향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했습니다. 2019년 러시아의 총 요소 생산성은 무려 3.138%로 매우 높습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해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이 러시아 국민이 아니라 소련 시민이라고 믿는 15만 명이 있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는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자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적된 분노는 소련 시민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급진적인 조직은 소련이 합법적으로 계속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러시아 연방정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불법 행위로 이어집니다. 이 운동 지지자들은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러시아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원칙에 따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공과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이전에 받은 은행 대출금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구조는 구성원들이 높은 이상을 가장하고 자발적으로 가족과 관계를 끊고 재산을 조직에 넘기는 종파와 유사합니다. 이 운동은 극단주의로 인식되어 러시아 연방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원 중 일부는 이미 철창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시민은 여전히 존재하며 연방보안국은 계속해서 더 많은 추종자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연방은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소련은 붕괴하지 않았고 소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도 없다. 세 사람이 소련 붕괴에 관한 문서에 서명했으나 세 사람은 모든 공화국과 전국을 결정할 수 없다. 게다가 그 문서의 사진이 있고 사본이 있지만 원본이 없다. 1991년 3월 17일 전체 연합국민투표에서 시민의 76%가 소비에트 연방 보존에 찬성했다. 소련은 누구에게도 1평방센티미터도 주지 않았고 단 한 개의 공화국도 소련을 떠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소련에 남게 되었다. 알렉세이는 바로 이 사람이 알렉세이입니다. 알렉세이는 소련의 상징과 소련 야구가 새겨진 티셔츠, 운동복, 야구 모자를 입고 있습니다. 이오시프 스탈린의 초상화와 수많은 소련 문장으로 장식된 그의 아파트에서 그는 메시 패러독스 기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메시 패러독스 기자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한 세부사항을 얘기합니다. 알렉세이는 러시아 루블을 공식 통화로 인식하지 않고 소련 지폐만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는 러시아 중앙은행 웹사이트에서 소련 주립은행의 공식 환율을 따릅니다. 현재 환율은 100달러에 55.5 소련 루블입니다. 그러한 이는 소련은 존재하고 러시아 연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전국의 운동 지지자들과 공유됩니다. 베스티 뉴스 특파원이 니지 타길의 여성에게 러시아 연방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에는 영토도 없고 국민도 없습니다. 누가 영토를 주었습니까? 영토 및 사람들의 양도가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러시아 연방은 없다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소련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후기자가 된 러시아는 해외에서 원격적으로 통제되는 상업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소비에트법 1977년 헌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신합니다. 조직 구성원들은 러시아 연방 헌법을 포함하여 현재 정부나 입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금 납부, 공과금 납부, 모기지 납부 등을 포함하는 현대 러시아법에 따라 살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 러시아 법무부는 소련 시민을 법원에서 금지하고 폐쇄해야 하는 조직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2022년 6월 16일 이 운동의 활동은 극단주의자로 인정되어 사마라 지방법원에 의해서 러시아 전역에서 금지되었습니다. 조직의 끊임없는 이런 변경은 조직에 대한 법적인 투정을 지연시켰고 운동은 반복적으로 금지되어야 했습니다. 조직의 구성원은 심지어 관리를 선출합니다. 2019년 법원은 조직이 러시아 연방의 최소 30개 주재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방보안국 FSB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조직에 2018년에 이미 15만 명의 팔로워가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